하루 한 번 클릭 클릭 5분 순삭. 호주 정보. (1901년 9월 12일) 당시 법무장관이자 후에 제2대 호주 총리가 된 알프레드 디키는 이와 같이 호주 이민 제한을 암시하는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901년 12월 23일 이민 제한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안은 영국인이 아닌 특히 아시아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정책, 즉 백호주의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1800년대에는 호주 식민지 백인 인구의 대다수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인이 모든 면에서 특히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히 발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죽어가는 인종으로 간주되었던 호주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비백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바람직한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이자 노동자의 낙원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시민에 비백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851년 금이 발견되면서 호주 식민지에는 중국인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광부들의 성공에 대한 백인 광부들의 분노는 큰 긴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금광뿐만 아니라 도시로도 이동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낮은 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미 하루 8시간 노동에 노동자의 천국으로 명성을 얻었던 호주는 낮은 임금을 받는 중국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고용주들로 인해 그동안 노동자의 파라다이스라 불리웠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 사업가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백인들이 만든 상품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백인 사업가들의 불만 또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 또한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호주 대륙으로의 진출은 일본 군사 침략 가능성에 대한 백인들의 두려움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만과 긴장은 1863년부터 시작된 일명 카나카로 알려진 80여 개의 태평양 섬으로부터의 노동력 도입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고 강제 모집이나 납치되어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임금을 전혀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각 주는 자체적인 경제 및 이주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영국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901년 호주의 모든 주가 연합이 되었을 때 의회 의원들은 이민을 위한 국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901년 12월 23일 새 의회에서 도입된 최초의 법안 중 하나인 이민 제한법이 제정됩니다. 이 이민 제한법으로 비유럽 국민들은 50단어 받아쓰기 테스트를 통과할 시에만 호주로 이민을 허용받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이민국 담당자가 선택한 다양한 유럽어로 된 50개의 단어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국 담당자의 재량으로 비유럽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또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이 허용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1909년까지 1359번 시행되었으며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5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909년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관계를 고려해 특정 인종이나 그룹을 지정해서 이민을 막는 모습이 아니라 시험으로 이민자를 결정하는 이민법의 형태로 보이도록 합니다. 물론 호주 내에서 이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주로 시골 지역에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노던 테리토리와 퀸즐랜드의 열대 지역에서 일하는 아시아인이 없었다면 그 지역은 벌써 버려진 땅이 되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호주 최초의 카톨릭 추기경인 패트릭 프란시스 모라는 반중국법이 비기독교적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백호주의 정책은 인구 통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1901년 호주 인구의 1.25%를 차지했던 아시아 인구는 1940년 후반 0.21%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의 백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영국에서 호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목표하는 만큼의 이주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엄격한 이민 정책이 인구 증가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경험했던 호주의 군사적 취약성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는 호주 정부의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인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47년 이민제한법은 완화가 되어 비유럽인이 사업상의 이유로 호주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1950년 호주 정부는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호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957년에는 호주에 15년을 거주한 비유럽인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1958년 드디어 받아쓰기 테스트는 폐지되고 더 간단해진 입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백호주의 정책의 법적 종결은 1973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이민자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인종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1975년 제정된 인종차별법은 인종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백호주의 정책의 마지막 흔적이 제거됩니다.